하나의 테크트리만 고집하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라는 그쵸. 거죠. 바이오닉이냐 메카닉이냐가 아니라 박하닉이다. 박하닉. 예. 그러니까 저는 워라밸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시간당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생산량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생산 효율성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구조를 지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래서 그런 식의 또 워라밸을 지향하고 또 워라밸이 단순히 뭐 노는 시간만을 확보한다를 넘어서서 또 자신의 어떤 다른 개인적인 일, 또 자기 개발 혹은 업무 역량 개발 이런 데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양식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설득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워라밸을 해야지 네. 그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네. 아까 전에 또 다른 서브 같은 일들을 많이 또 시도해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닌가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그렇잖아요. 제가 지금 직장인이잖아요. 직장인인데 또 따로 제 부업과 사업을 하잖아요. 네. 저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워라밸을 철저하게 지켜요. 네. 정시 퇴근이에요, 무조건. 네.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이 배분이 되니까 각자의 일에 애정을 나눠줄 수 있어요. 이 일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고,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디포스트 값으로 놓고 다른 시간을 내가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막 들쭉날쭉해요. 막 워라밸을 못 지켜요. 그러면 내가 내 남는 시간을 설계할 수 없게 되고, 설계할 수 없으면 그냥 소비하는 시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. 근데 워라밸이 아니라 워크 밸런스 아니에요?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요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커리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이 커리어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커리어는 뭐였냐면 너 어디 출신이고 삼성 출신이가 이러면서 너 괜찮은 애. 거기서 끝났어요.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의 테크트리만 고집하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라는 그쵸. 거죠. 예. 이제는 뭐 바이오닉이냐 메카닉이냐가 아니라 박하닉이다. 박하닉. 예. 또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이 Z 세대들은 공감 못하거든요. M만 공감할 수 있는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. 그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보면 T자형 인재라 그래요. 그래서 이 T는 스페셜리스트고 이 가로축은 제너럴리스트라 그래서 이 얇은 정도는 내가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해서 알아야 되고 대신에 나의 주 직무는 깊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. 이게 일본에서 나온 이론인가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 일본 대기업 걸 이제 한국도 베꼈는데 어떤 그쵸. 식이냐면 누구를 써요. 얘가 좀 똘똘해. 네. 그러면 얘가 엔지니어인데 갑자기 회계팀 보내요. 3년 묵혀요. 마케팅팀 보내요. 조금씩 다 맛본 다음에 너의 주직무를 다시 돌아오면 얘가 엄청난 인사이트를 갖고 이 주직무에 들어가니까 내 직무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조직과 이 전체 사업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사이트를 갖고 일하게 되는 인재가 된다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즘은 내가 한 직장에서 명함, 나 삼성 출신이야, 나 현대 출신이야,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볼 때는 좀 관련이 없어 보여요. 그러나 이것들을 내가 퇴근 후에 나의 삶에는 내 자기개발도 하고 뭐 석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그냥 따본다든지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컴바인이 되고 융합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는 이제 내가 직장에 달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직무에 임한다? 이렇게 조금씩은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 아니라 내가 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. 그렇죠. 네, 그리고 그거는 진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디에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. 그럼요. 진짜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. 네. 특히 이제 이공계가 많아졌잖아요. 네. 근데 이공계랑 인문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나요? 인문계는요, 조직에 조금 더 의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왜냐하면 조직을 관리하고 이제 지원하는 업무를 인문계를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이공계는요, 조직이 돈을 벌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데 많이 투입돼요. 실질적인 엔지니어링을 하니까. 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엔지니어링은요, 기본적으로 인사이트가 깊으면 깊을수록 회사를 안 타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잘하잖아요.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서도 데려갈 수가 있고, 심지어 뭐 갑자기 다른 쪽 업계에도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요즘 이런 사회 문화적 경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. 그래서 이공계가 더 선호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렇죠. 사실 이렇게까지 막 다양한 논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기가 많아진 건 아니겠지만 네. 그냥 결국에 이게 드러나는 게 네. 그냥 얘네들이 취업 잘하네. 네. 얘네들이 더 승진 잘하네. 네. 돈 많이 버네. 그냥 이거잖아요. 네. 결국에 그게 그 돈으로 치환이 되는 거니까. 네. 근데 그걸 이렇게 파고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. 네.
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커리어 자체가 어디 대학 나왔다? 어느 회사 나왔냐? 이런 것들로 대변되기에는 회사가 이제 너무 힘들어요. 예전에는 그런 것만 보고 뽑아도 그렇게 뽑았을 때 아닌 애들을 걸러내고 해고를 해도 회사가 비용 손실이 커버할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점점 저성장 시대로 갔죠. 인구수 타타노스 당했고.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공채 다 줄였고요. 그러니까 정말 살벌해지고 제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애들은 승진 적체는 그냥 기본이에요. 그러니까 일을 잘해도 적체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점점 회사에 의탁하기도 힘들고 회사도 인재들을 볼 때 진짜 너 이거 할 줄 알아? 너 실력 있어? 이거를 더 꼼꼼하게 보기 시작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. 충성도가 아니라 기능을 본다라는 거고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MZ들이 점점 이 커리어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내가 타이틀에 목매는 커리어를 살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실력을 기르는 커리어를 살 것인지. 아까 전에 그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네요. 이제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것도 네. 어차피 중요한 것은 그 타이틀이 아니라 네.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웃긴 건 그렇다고 확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. 타이틀이 여전히 또 중요하니까. 사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타이틀은 무시할 수 없는, 네. 왜냐면 그거는 최소한의 성실성은 입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능력은 몰라도. 맞아요. 근데 또 반대로 정말 능력적인 부분을 하려면 그런 타이틀보다는 레퍼런스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성 같은 것도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축적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고 브랜딩을 할지도 개인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무가 됐어요. 내가 실력이 있어도 다른 모종의 이유로 막 구조조정 당하는 그쵸. 사람이 많으니까 내 처자식의 미래를 이런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다툼이나 이런 거에 맡기면 얼마나 내가 아비로서 무능해요. 그렇죠. 일단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되니까. 예, 적어도 내 자식의 운명은 내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내가 갖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, 그래서 심리 쪽으로 제가 자격증을 여러 개 따고, 그래서 SBS 출연도 하고. 그럼 맨 처음에 심리를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? 원래 그쪽에 관심 많으셨어요? 원래 관심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그 적성을 찾기 위함이었어요. 예, 제가 전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보장된 공기업으로 갈지 사기업으로 가되 결국에 최종 목적지를 내 사업으로 할지. 근데 사업 아이템이라는 게 나 이제 사업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정말 우연한 기회에 딱 만나야 되는데. 네네.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기업으로 가서 내 직장을 찾아야겠다. 이때 제가 재능을 찾았죠. 내가 이쪽으로 인사이트가 좀 깊고 남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해내고 이 인사이트를 설명하는 데에 좀 재능이 있구나. 그래서 이제 빌드업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.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서 말한 네. 그 다른 분야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진짜 또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케이스네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? 저는 그래도 한 번의 경험은 있으니까 되게 좀 공감도 많이 되고요. 워라밸 하는데 어떻게 네. 보면 내 일과 별개에서 또 이거는 워라밸이 아니라 엔잡의 문제죠. 그렇죠.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는데 사실 그것도 엄청난 체력적인 소모가, 정신적인, 신체적인 체력 소모가 크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시간을 투자하고 네. 사실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. 뭐 의진 씨에 비하면은 뭐 조족지열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잖아요. 예. 근데 저는 그냥 사업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제가 볼 땐 이상적으로 보여요. 뭔가 이렇게 하면서 병행하다가 이제 이게 파이가 더 커지거나 요거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의 하나의 안정장치로서 그런 게 있지만 저는 그게 없는 상태니까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도 저렇게 할 걸 그랬나 생각이 들 때도 한 번씩 있어요. 전 반대인데. 내가 이게 사업이 좀 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절실하지 않아서구나. 집중하지 않아서. 예, 내가 더 절실하고 진짜 발등이 불 떨어졌으면 진짜 나 이거보다 2배는 더 빨리 성취가 났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죠. 그 말도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그래도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네. 이렇게 뻘뻘거리면서 뭐라도 막 해보려고 다양하게 시도하지. 네, 그래서 너무 귀감이 많이 되고 더 이렇게 제 자신을 다잡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. 서로가 좀 네.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예. 또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네. 이런 두남생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한남생처럼.
근데 확실히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MZ 세대와 이런 직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테마를 좁혔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. 음. 무조건 MZ니까 아 요즘 MZ들 이건 네. 제 업무 아닙니다. 사실 이게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예. 아니면은 뭐 SNL 이런 데서 나오는 맞아. 사실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지만 네. 이런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이해도도 높아지고 예. 이게 마냥 뭐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안에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네. 아, 되게 공감도 되고 네. 그런 생각 많이 드네요. 이게 뭐 어찌 보면 대중들이 우매해 보이는데 경제적 입장에서 보잖아요. 그럼 개인이 진짜 똑똑해요. 그 본능적인 인사이트들이 있어요. 내가 왜 야근 안 하고 워라벨 거릴까? 도움되지 않아서죠.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. 내가 여기 충성해봤자 내 인생이 여기가 보장 안 해. 보장되는 믿음이 있어봐요. 대가리 박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이 높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희가 도전을 선택하거나 경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세대랑 비교했을 때 MZ 세대들은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, 실쳇말로 어떤 돈벌이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이제 경쟁이 너무 첨예하고 심각하니까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경험도 있겠지만은 네. 진 경험들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. 이 공부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분야든지 뭐 네. 운동이든 뭐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. 그런 마인드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렇더라도 그 분야에서도 결국엔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새로운 거 사실 제가 또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꼭 어떤 분야에서 상위 뭐 10% 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. 이 분야에서 상위 30%, 이 분야에서 상위 30%, 이 분야 이거를 섞으면은 그건 교집합으로 네, 희소성을 네,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. 아, 뭔가 요즘 점점 다변화되고 실제로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제 이걸 서비스하거나 뭔가 이런 능력치들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성향도 좀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직무나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럼으로써 나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어떤 긱 비즈니스가 늘어난 것 같아요. 이 긱 비즈니스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극장 앞에서 즉석으로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너 노래 부를 줄 알아? 일로 와. 너 바이올린 켤 줄 알아? 일로 와서 이거 연주해. 이렇게 해가지고 즉석으로 했던 게 이제 긱이라는 형태의 어떤 공연인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회사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 만들 거야. 웹 개발자 영입해. 요즘은 크몽 검색 딸깍 네이버 검색 딸깍 너 개발 딸깍 하면은 얘네들이 만들어주고 돈 받고 외주 개발 디자인도 외주 개발.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1인 기업이어도 과거보다 생산성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비즈니스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진짜 이 외주만 잘 활용해도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내가 하나의 분야에서만 특화를 하더라도 네. 전체적인 뭔가 시스템을 굴리는 것도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요즘 챗GPT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정리 같은 것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잖아요. 그게 진짜 직원 웬만한 한 명 이상 분은 하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와 진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 네. 한편으로는 여기서 도태되면 진짜 내가 여기서 워라벨이고 뭐고 도태될 수도 있겠다. 그럼요. 그러니까 이런 프리랜서 문화가 더 확대되는 도구로서 또 그런 AI라든지 혹은 뭐 디자인이나 이런 좀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도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내가 디자이너더라도 설령 회사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여 있으면 내가 프리랜서 생활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내가 이제 웬만한 것들 뭐 예를 들어 외주 계약을 할 때도 계약을 써야 돼요. 네. 근데 요새는 뭐 근로사인이라든지 웹에서 그냥 맞아요. 그것도 다 법적 효력이 되니까 네. 계약 결제 그냥 온라인으로 딸깍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들이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던 어느 시간이든 일감을 떼다가 다시 그거를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다 보니까 내가 퇴근해서 나의 부업을 개발해. 나 원래 회사에서 뭐 웹 개발하던 애야. 나 그냥 퇴근하고 다른 사람 웹사이트도 만들어주고 돈 벌 거야. 이러면서 점점 나의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들이 늘어나는 그런 세대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사에서 월급만 받아야지 하는 안정보다는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외주 시장에서 좀 돈 좀 버는데 야 나 이거 조금 나를 좀 잘 팔면 회사보다 더 벌겠는데? 재미도 붙이고 나 관둘래. 이제 전자책 팔고 성공팔이 하고 그러다 성공팔이까지 가. 사실 네. 직장에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또 한정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엔잡이라는 거는 나의 직무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다 맞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그런 선택에 몰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.
뭔가 뭐 집 월세 내고 근데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근데 뭐 어쨌든 나중에 집도 사고 싶어. 그럼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내가 월급 받는 건 뭐 350이야. 그럼 그 이상을 벌어야 되는 거죠. 저축을 아무리 하더라도 한계는 있고 뭐 빤스만 입고 잘 수는 없잖아요 겨울에. 네네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그 분야를 내가 어떤 걸 좀 공부해 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다고 뭐 시대 탓하고 세상 탓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대가리 받고 열심히 하고 배민이라도 해야죠.